그게 다 퇴화를 하고 여기만 남아야 되는데 여기도 남아있는 경우 사실 가장 큰 불편한 점은 미관상의 문제죠.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옆 라인이 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더 부각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배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부유방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방에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부유방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진성 부유방이 있고 가성 부유방이 있는데, 가짜 부유방은 지방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진성 부유방이라고 하는 거는 모유가 나오는 조직을 우리가 유선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조직이 여기에도 머물러 있는 경우 우리가 진성 부유방이라고 합니다. 부유방이 그러면 왜 생기느냐? 태아 시절에 발달을 할 때 우리가 밀크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말 그대로 유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겨드랑이부터 서해부까지 가슴 라인에 따라서 쭉 이렇게 유방이 다 존재를 하고요. 그게 다 퇴화를 하고 여기만 남아야 되는데 여기도 남아있는 경우 그게 부유방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즉 퇴화돼야 될 게 퇴화가 안 돼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아니면 임신한 경우에 혹은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게 더 커지고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유방 자체가 있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딱딱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거나 하면 해결을 하는 게 사실 좋고요. 사실 가장 큰 불편한 점은 미관상의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없으시지만 나는 라인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고 싶다, 나시 입을 때 신경 쓰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원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보통 같이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통증이 있는 김에 같이 하겠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옆 라인이 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더 부각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흉터를 조그맣게 남기면서 지방 흡입 위주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유선 조직이 많으신 분들은 절개를 넣어서 안에 있는 유선 조직을 다 걷어내야 되는데요. 이 유선 조직을 전부 걷어낸 경우에는 실제로 호르몬 질환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을 하지 않지만, 지방 흡입만으로 최소한의 흉터를 수술한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혹은 아니면 체중 증가라든지 다른 호르몬 문제가 또 발생할 때 기존에 남아있는 유선 조직이 조금 커지면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빈번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제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실제로 안에 유선 조직이 많이 있고 이게 진성 부유방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질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했다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수술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만약에 절개창을 어느 정도 넣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상처에 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당연히 붓기라든지 멍이 조금 동반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선 조직일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남성분들도 이 밀크 라인을 따라서 실제로 유선 조직이 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해서 여기 가운데 유선 조직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여기가 같이 남아서 유선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아 시절에 발달했던 이 밀크 라인에 있는 조직이 잘 퇴화가 안 된다면 겉으로 보이는 유두라든지 유준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거의 99% 이상은 유선 조직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부유방이 튀어나온 부분에 유두같이 생긴 흔적이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 만져보시면서 안에 실제로 딱딱한 조직이 만져지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부유방 쪽이 좀 부풀어 오르거나 조금 가라앉거나 하지 않는지 좀 점검해 보시면 좋지만, 결국에는 초음파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안쪽에 유선 조직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꼭 내원하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유방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실제로 가슴 수술하시는 경우,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 부유방 수술을 같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시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이게 진성 부유방이든 가성 부유방이든 상관없이 수술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다음 정확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유방이 내가 의심이 된다, 아니면 부유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시나 옷 입을 때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정확한 초음파를 통한 진단과 정확한 그거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